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운동하셨나요? 네, 독서도 하셨고요. 칭찬 잘하고 계신가요? 네, 아주 오랜만에 9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잔소리부터 시작합니다. 운동, 독서, 칭찬 잘하고 계셨으리라 믿고요. 잘 못하신 분도 계시죠? 저도 잘 못했어요. 네. 근데 우리 3월 2일이잖아요. 아이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새 학기,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성인으로서 살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살다 보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없는데요. 교사일 때도 참 그런 면이 좋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3월 2일이 있습니다. 1월 1일에 못한 거. 네. 다시 한번 마음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종류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이들 새 학기 일단 준비해서 보내시느라 그리고 또 아직 여전히 등교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네, 저희도 한 놈은 가고 한 놈은 못 갔습니다. 남았습니다. 하지만 네, 아이들이 언젠가 전면 등교를 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이들에게는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쵸?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그런 기대 가득한, 사랑 가득한 그런 마음들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전달한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그런 마음이 너무 열정이 가득하여 저지를 수 있는 크게 하시는 실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첫 번째는 의심하는 말이에요. 애가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요, 부정적인 추측의 말이에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물증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왠지 좀 이제까지 아이의 행태로 보자면, 이제까지 아이의 모습으로 보자면 이럴 것이 분명해 라고, 글쓰기를 열심히 쓴 아이가 첫날 학교를 갔다 와서도 학교에서 열심히 글을 썼을 거다라고 의심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추측을 하기보다는요. 네, 집에서도 밥을 깨작깨작 먹던 아이가 왠지 학교에서도 급식을 엄청 남기고 느리게 먹었을 것 같은 좋지 않은 일에 대한 물증 없는 추측을 일단 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우리 엄마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자꾸 표현하는 거죠. 내색하는 거죠. 걱정이 되니까 학교 가는, 첫 등교하는, 이제 막 첫 학교가 시작이 돼서 긴장하면서 학교로 향하는 아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계속 그런 부정적인 추측의 말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러니까 제대로 밥 먹고 와야 돼? 해서 애가 당연히 밥을 잘 먹고 올 생각이었는데, 너 수업 시간에 똑바로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너 제대로 안 들은 거 아니야? 안 듣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제대로 듣겠어? 하면서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돌아오죠.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아이들이 돌아오던지 오늘 온라인 수업을 마쳤을 텐데요. 그러고 나면 의심의 말을 또 시작을 합니다. 뭘 물어봐요. 취조하듯이. 선생님 만났어? 몇 살이셔? 여자야? 남자야? 어때? 무서워? 안 무서워? 막 취조를 하죠. 근데 아이의 관심은 크게 선생님한테는 있지 않아요. 선생님도 뭐 새롭긴 하지만 우리 반에 누구들이 같은 반이 됐나, 요것들이 더 궁금한데, 엄마가 담임 선생님이 궁금하니까 일단 담임 선생님에 관한 궁금한 것들을 막 취조하듯이 물어보는데 아이가 잘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애들이 더 많아요. 여잔지 남잔지 정도만 간신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답을 우물쭈물하고 잘 못하잖아요. 바로 탁탁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했구나? 제대로 안 들었네. 뭐 했어? 딴짓 했어? 떠들었어? 너 맨 뒤에 앉았어? 하면서 물증도 없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가 궁금한 걸 바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마구 의심을 시작을 합니다. 아이는 긴장하고 힘들게 학교 갔다 왔는데 막 취조를 당하더니 이제는 의심을 당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우리 아이 마음을 조금만 더 들여다 봐주세요.
예, 우리가 진짜 애 공부 잘 시키고 싶고, 공부 더 많이 시키고 싶고, 공부 되게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지금 초등 엄마인 우리들이 할 일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고, 그걸 공략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전략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을 쏟고 되게 힘주고 열심히 해도요, 아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아이가 전혀 의지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죠. 네, 막 돈과 수업과 막 협박, 막 혼내가면서 때리고 막 이러면서 공부시키면 시킬 수 있어요. 가능은 해요. 그쵸? 네. 근데 그러려는 어머님들이 지금 제 채널에 오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교육관이 어느 정도 맞으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제 교육 관련 유튜브 채널이 많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정답을 말하거나 완벽한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 역시 너무나 허점이 많고, 네, 저랑 교육관이 맞지 않거나 저랑 이제 너무 성향이나 코드가 맞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못 들으시는 거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함께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고 싶지는 않다. 결국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잖아요. 그렇다면 의심하기보다는 믿어주세요. 아이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못해요. 너희 반에 누구누구 있어? 너네 반에 누구 있어? 친구 누구 있어? 누구 사귀었어? 오늘 누구랑 얘기하고 왔어? 누구랑 같이 앉았어? 막 이런 뭔가 엄마가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추측성 발언들, 의심의 발언들은 네, 접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지 않기로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많이 하는 말인데요. 협박을 많이 하세요. 네. 공갈까지는 아니고 협박. 어떤 협박? 너 이래가지고 3학년 되면 큰일 난다. 네. 무슨 큰일이 그렇게 자주 나요? 큰일 안 나요. 네. 너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너 선생님한테 혼나. 너 5학년 돼봐. 친구들 이거 엄청 잘하는데 너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래? 라고 새학년 올라가는 걸 어떤 한 번도 아이를 이렇게 좀 후달기는 그런 구실로 삼으시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고 싶고 더 잘하게 만들고 싶을 때 새학년에 올라가는 걸 자꾸 갖다가 쓰시는데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새학년이 되면 나는 죽었다 라는 마음밖에는 없어요. 새학년이 돼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아이들이 좀 뭔가 설레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오라 그랬다가 말라 그랬다가 네. 숙제를 해서 올리라고 했다가 들고 오라고 했다가 학교 갔다 하면 맨날 평가만 보고, 학교 가서 좀 놀려고 하면 서로 거리 두라고 하고 떠들지 말라고 하고, 밥 먹을 때도 막 서로 장난도 못 치고 답답하게 1년을 되게 힘들게 보냈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어서 새학년을 시작을 하는데, 엄마 마음 알아요. 작년 1년을 완전 통으로 날려버린 것 같은 아이 인생에, 아이 학업 인생에 큰 결손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엄마는 아이에게 진짜 아이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박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말인데 그게 아이 입장에선 협박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 이 정도도 못하면 3학년 돼서 못 따라가. 공부 못 따라가. 이렇게 하면 안 돼. 4학년이 글씨를 이렇게 쓰면 어떡해. 6학년이 글을 이거밖에 안 쓰면 어떡해. 5학년인데 영어책을 이렇게 쉬운 것도 못 읽어? 라고 하면서 자꾸 학년과 잔소리를 엮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 3학년 올라가면, 자꾸 이제 아이도 올라가는 거 긴장되는데 왜 자꾸 네, 안 좋은 것과 플러스. 그래서 새학년 올라가는 건요, 플러스 긍정적인 기대, 학년 플러스 긍정적인 기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한테 바라는 거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수학 문제집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 문제집을 한 권 더 추가해서 문제 푸는 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욕심이죠. 네. 엄마로서의 그런 공부량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요. 그것을 돌려서 표현하고 싶어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사를 저 혼자 떠올리는 거예요. 마치 영화 대본 쓰듯이. 왜냐하면 한참 이제 공부가 힘들고 무기력해져 있고, 저희 아이가 그렇거든요. 네.
작년 1년 너무 지쳤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지쳤고, 또 공부를 해도 이제 뭔가 약간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즐거움들이 없잖아요. 아무리 뭐 엄마가 뭘 해주고 뭐 영화를 보여주고 드라마를 보여줘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 아이한테 또 한참 사춘기가 시작되기도 했고, 이제 한마디 한마디 건넬 때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건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아이가 짜증이 날까 안 날까. 물론 필요하다면 아무리 짜증이 나는 말도 하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좀 다르게 말을 해서 짜증이 덜 나면서 조금 그래도 네, 협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말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기본 문제집 이렇게 잘 풀어낼 정도면 이제 심화 문제집을 풀어도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만약에 이제 함께 병행해 볼 마음이 있으면, 기본 지금 충분히 이제 푸는 시간도 많이 숙달돼서 짧아졌으니까, 심화 하나 추가하고 싶으면 얘기해.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일단 던져 놓는 거죠. 의욕이야. 그게 아니죠. 오늘부터 당장 막 문제집을 사다가 막 풀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끌고 갔을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네, 꼭 허벅지를 찌르면서 심화 문제집 하나 사줄까? 뭐 문제집 보러 갈래? 아우, 진짜 문제집 보러 몇 번 갔나 몰라요. 갔는데 결국 수학은 안 고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이번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 풀고 있는 거 열심히 잘 풀고 있길래, 일단 여기에서 제 욕심을 접어 두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문제집 구경하러 갈래? 서점 구경 또 갈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해봐서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 특히나 작년 1년 동안 아이들과 공부 전쟁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네, 아이들이요, 마음이 움직이고 의지가 생기면요, 그 누구보다 잘할 아이들인데, 지금 코로나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등교 일수가 늘어나고, 학교에서 에너지를 얻고, 조금 더 신나는 일들, 새로운 일들이 많아지면요, 공부에 대한 의욕도 차츰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분간 한 며칠 동안은, 이번 학기, 한 학기, 장기 계획이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 자기주도 공부법에서 말씀드렸던 장기 계획, 이번 학기에 관한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역별로. 그래서 대충 요렇게 한번 짜보세요 라는 말씀 드릴 테니까요. 네, 이제 평일 9시, 주말은 안 올릴게요. 네, 평일 9시에 영상 올리면, 네, 봐주시고요. 또 필요하신 거, 궁금하신 거, 또 결심하신 거, 다짐하신 거, 후회하신 거 있으시면요,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저는 잘 지냈고요. 네, 우리 어머님들 건강하게 다시 뵙게 돼서 진짜 친구 다시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고 좋네요. 네, 그럼 내일 9시에 또 뵐게요. 오늘 아이들에게 의심, 협박하지 말고, 네, 가지고 있는 걸 기대로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